또 이 국정원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허무주의를 심어. 우리가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해야 되냐. 저 새끼들은 연봉을 저렇게 많이 받으면서 뭔 짓 하고 있냐 이러면서 야당을 비난하면서 지금 더 이상 촛불 들 필요 없다. 한꺼번에 확 때려 부시든가 아니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황은 어려워. 상황 굉장히 어려워졌어. 그리고 이 와중에 언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을 띄우고 있는 거야. 이 이명박의 아바타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아바타를 위해서 지금 이재명을 너무 띄우고 있는 거야. 언론들이 진짜 지나치게 띄워. 자, 이 부분에서 질문 또 들어갈게. 문재인 지지자로서 이재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언론에서 너무나 이재명을 띄우는 걸 보고 망치가 왜 저렇게 이재명을 경계하는지 알았다 손. 망치가 이재명을 계속 비판을 해도 그래도 이재명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언론에서 지나치게 띄우는 걸 보니까 망치가 왜 저렇게 이재명을 반대하는지 이해하겠다 손. 이해가 되지? 그지? 너무 노골적으로 내가 왜 웃는지 아는 사람. 내가 왜 웃는지 아는 사람. 예. 그래서 제목을 바꿀게요. 예. 이재명의 페이스북 좋아요. 예. 이재명의 페이스북 좋아요 사건. 그거 봤어요? 예. 일요일날, 손연재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야? 미안해. 예, 일요일날, 야당 대선 후보 8명이 모였잖아. 그 자리에서 문재인이, 그 자리에서 한 얘기죠. 명예로운 퇴진 얘기. 박근혜를 명예롭게,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물러나라. 그러면 퇴진 후에 명예를 지켜주겠다. 그 말을 이제 문재인이 거기 현장에서 한 거야. 그죠? 했는데, 이재명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막 자기 흥분해갖고 지 얘기하다가, 나와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문재인을 비판하는 글을 쓴 거야. 그죠? 문재인을 이제 비판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이제 이재명 빠들이 막 문재인을 욕하는 글들을 막 쓴 거야. 예. 그러니까 문재인을 막 욕을 하는 그 글을 썼는데 어떤 문재인 지지자가 이재명 빠들이 쓴 글에 좋아요를 다 가서 검색을 했더만. 검색을 다 했더니 거기 문재인이 지가 대통령이 된 줄 안다. 막 이러면서 문재인을 비난한 글에 이재명이 좋아요를 다 누른 거야. 그리고 이재명의 진심?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더만. 예. 뭐 자기는 그냥 자기한테 댓글 단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그냥 좋아요 표시를 해준 거라고 핑계를 대는데 그건 핑계일 뿐인 거죠. 예. 그 동영상도 있던데? 어떤 시청자가 동영상을 보여줘가지고 어떤 네티즌이 좋아요를 누른 거를 다 들어가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확인을 한 영상이 있었어. 그 동영상 아시는 분? 동영상 좀 올려줘 봐봐. 여기 우리 게시판에. 그 사건 근데 그런 건 기사도 안 나오지. 그죠? 요건 기사도 안 나와. 내가 봐봐.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어제 그 사건 날 때까지 어제 그 사건 나기 전까지 그래도 내 말 안 믿은 사람 있지.
왜 저렇게 망치는 저 이재명을 그렇게 응? 못마땅해 할까? 그러면서 내 말 못 믿었던 사람들 있지. 어제 그 이재명 사건으로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상당히 돌아섰더만. 그죠? 예. 어제 그 사건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이재명이 막 시원한 말 한다고, 예. 이재명이 시원한 말 한다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제 그 이재명의 본심을 보고, 예. 등을 많이 돌렸더만. 예. 과거에도 계속 해왔던 짓이랍니다. 뭐가? 문재인 까는 게? 문재인 까는 글에 좋아요 누른 게? 이제까지는 지가 문재인을 깐 적이 없지. 그죠? 이재명이 이제까지는 문재인을 깐 적이 없었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자기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여야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자기가 문재인을 지지한 적이 없어. 문재인 비판한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처음 비판했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는 내가 그랬잖아.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띄우기 위해서 이재명이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다는 말 거짓말이다. 중간에 문재인을 잡아먹으려고 할 거다. 내가 그 말도 했어. 기억나요? 내가 추미애 당선되고 얼마 안 당선된 다음 날인가 그 얘기했을 거야 아마. 지금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제일 먼저 인정한 게 추미애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대선 레이스에 끼워서 문재인의 안정감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착각이다 너네. 중간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재인 잡아먹을 거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그 얘기했지. 내가 분명 그렇게 표현했지.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대선 레이스에 끼어들면 상대적으로 문재인이 안정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잡아먹을 거다. 분명히 얘기했어. 지금 봐봐. 지금 하는 모습은 딱 그 모습이잖아. 그지? 그 지지율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가 뻥을 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지율이 14.5%가 나오려면요. 여러분 주변에 100명 중에 14명이 좋아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주변에 100명 중에 14명이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그 언론에 나온 지지율은 거짓말이라니까. 날 믿어. 내가 볼 때 이재명 지지율은 6%야. 이재명 지지율 딱 6%, 박근혜 지지율 딱 10%.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예. 그 이재명 지지율 딱 6%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지지율 딱 10%야. 10%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 거짓말이야. 내가,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예요? 전지전능 리서치 회사. 예. 전지전능 리서치 회사에서 가장 정확한 여론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지금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여론조사 다 거짓말이야. 예. 우리 전지전능사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이제까지 가장 정확했어요. JTBC도 틀렸어. JTBC도 지난 총선 때 더민주가 80석밖에 못한다 그랬어. 80몇 석밖에 못한다 그랬어. 그리고 새누리당이 190석 한다 그랬고. 기억나지? 오로지 망치 부인만 더민주가 120에서 130 간다. 그리고 여소야대가 된다. 더민주가 1등 할 수도 있다. 그 세 가지를 맞춘 게 나야. 내가 무슨 어디서 근거를 했냐? 이 전지전능사에서 나온 그 리서치 결과였어. 옛날에 내가 그 오세훈하고 한명숙 할 때도 박빙이다. 모든 언론사에서 뭐 리얼미터니 뭐 한국갤럽이니 전부 다 오세훈이 한명숙한테 17% 이긴다, 22% 이긴다 그럴 때 그때 내가 박빙이다. 근데 진짜 막상 까보니까 1% 차이가 안 났어. 그 다음에 2012년 총선 때도 그 막 저기 야당이 170 몇 석 간다고 막 사람들 좋아할 때 야당이 과반수 못한다. 나 혼자 그랬어. 기억나지?
내 2012년 1월 15일에 방송 접으면서 이런 한명숙이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 못한다. 통진당이랑 합쳐서 과반수 못한다. 그때 사람들이 내 말 안 믿었잖아. 근데 딱 까보니까 야당이 합쳐가지고 과반수가 안 됐어. 이건 예언자가 아니라 이거는 전지전능사의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가 보여주는 거야. 지금 실제로 가장 지지율 높은 게 문재인이야. 대선 후보면 반기문이 높다,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 가장 지지율이 높은 게 문재인이야. 그러니까는 대선 후보별 인지도가 제일 높은 사람도 문재인이고, 지지도가 제일 높은 사람도 문재인이야. 근데 그 문재인이 현재, 지난주까지 내가 볼 때 한 27% 정도 됐는데, 지금은 좀 더 올라간 것 같아. 문재인이 요 주말 동안에 그 LCT 사건을 확 몰아쳤잖아. 그리고 이제 야당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합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나오면서 도리어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실제 지지율은.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문재인 지지율은 33%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 그니까, 지난주, 한 2주 전에 한 27% 정도였다면, 지금 한 33% 정도 되는 것 같아. 응. 예. 나는 그렇게 봐. 근데, 이게, 호남도 흔들렸어. 내 느낌에, 호남에서 완전히 반문이었는데, 호남에서도 뭔가, 좀, 느낀 사람, 호남에서도 살짝 그 불안감이 스쳤어. 이제까지는 그냥 당당하게 다 같이 문재인 안 된다고 외쳤단 말이야. 근데 왠지 이 문재인의 지지율이 딱 모이는 것 같으면서 호남이 소외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감이 살짝 스쳐가지고 지금 이제 호남에서도 이제까지 막 문재인으로 안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들 목소리가 살짝 줄어들었어. 느낀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문재인은 안 되면서 문재인 얘기하면 다 인상을 구겼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서 지금 박근혜가 갑자기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시급하게 대통령을 뽑는다라면 호남 사람이 거기까지 머리가 돈단 말이야. 그쵸? 살짝 흔들렸지? 그러니까는 이게 불과 이 타블렛 사건 전까지는 문재인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목소리가 조금씩 줄어들었어. 이 사건이 계속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막 전국적인 전국 촛불 영향이구나. 왜 갑자기 바뀌었나 했더니 이게 전국 촛불 때문인가 보다. LCT랑 김경재 사건. 그렇지. 그러니까 전국 촛불 영향에 LCT하고 김경재 사건. 기자회견도 하고 뭐 하여튼 가지가지 해서 이 주말을 거치면서 호남에서 굉장히 문재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어. 일단 물론 다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이 준 건 분명해. 표현이 준 건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급하게 대선을 치른다라면 현재로서는 문재인 카드를 우리가 계속 부정해도 되느냐라는 의혹 단계인 것 같아. 호남에서 문재인으로 마음이 돌아선 건 아니고, 호남 사람들이 만약에 긴급하게 대선을 치른다라면 문재인이 가장 유력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반문재인으로 간다면 이건 우리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스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옛날에는 문재인은 안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희정으로 가자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 내가 잘못 느꼈나? 그러니까 문재인은 안 돼! 그러면서 차라리 안철수 찍겠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차라리 안희정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런 분위기가 지금 보이고 있어.
그지? 그니까 문재인이 안 되니까 차라리 안철수를 찍겠다 했던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내가 아직 파악을 못한 게 뭐냐면 왜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확 빠졌느냐야. 호남에서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확 빠졌어. 그러니까 그게 아마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빠지면서 동반 하락한 건가?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반문 정서 이퀄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었단 말이야? 근데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훅 떨어지면서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도 훅 떨어졌어.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호남 분들, 문재인 지지자들 말고 이게 일반 호남 분들이 한번 봐봐. 내가 분위기 제대로 본 거 맞아요? 뭔가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지. 뭔가 지금 변화가 뭔가 지금 막 변화가 있어. 호남이 지금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남 사람들이 빨라. 호남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들이 빨라. 만약에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가면 신속하게 대선을 치른다라면 안희정은 아직 너무나 안 알려져 있고 안희정은 너무나 안 알려져 있고 박원순도 별로 다가오는 어필이 좀 안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문재인이 가장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요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 호남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하면서 무조건 반문으로 가는 거에 대한 자제 분위기야. 자제하자. 무조건 반문이라고 가다가 잘못하면 우리만 소외될 수 있다. 우리만 또 지난번 국민의당처럼 고립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판세를 예민하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세를 예민하게 보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잘해야 된다. 문재인 캠프에서 지금 이럴 때가 호남에 가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풀어갈 때라고 나는 봐.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된다 할지라도 호남하고 이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굉장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가서 빌는 건 아닌 것 같아. 막 빌고 낮은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호남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호남에게 대안을 묻는 거 있잖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호남에 가서 호남 사람들이랑 이렇게 왜 토론을 하는 거야.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래서 호남 사람들의 해안을 들으러 왔다. 그래서 듣는 거지. 그걸 이제 들으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 호남에 가서 막 이렇게 듣다 보면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지금 위급한 시기니까 우리가 손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예. 내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 자, 그런데 근데 이 호남 분들이 현재 아직은 마음속에 다 반문이 있단 말이야. 다만 표현을 지금 자제하고 있고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는 거거든요. 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래서 문재인을 까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갑자기 문재인을 비난한 인간들이 확 늘었어. 인터넷에. 그동안 문재인 욕도 안 하다가 갑자기 문재인에 대해서 막 이재명을 빨면서 문재인을 욕하는 글이 늘어난 건 뭐냐. 난 솔직히 그렇게 봐요. 박원순이랑 문재인에 대한 욕이 많은 건 그 둘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근데 이 문재인에 대한 욕으로 확 도배가 되는 걸로 봐서 지금 상황은 문재인이 생각보다 지지율이 올라간 거다. 발빠른 대처를 하면서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러니까는 지금 확 문재인을 치려고 얘네들이 공작을 피고 있는 거다. 나는 그렇게 느껴졌어. 예. 나는 좀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비상시국인데
예, 지금 비상시국인데, 어떻게 보면, 그니까는, 박원순 문재인이 제일 지지율이, 문재인이 압도적인 1등, 한 33%,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박원순 시장이 한 뭐 17% 정도 되는 것 같아. 이쪽이 33, 이쪽이 17 정도?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어. 안희정 지사가 내가 볼 때는 뭐, 한 7% 정도? 알려지진 않았는데, 안희정 지사가 한 7% 정도 따라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안희정한테 사람들이 관심이 확, 안희정이 한 10%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문재인이 27에서 33으로 올라가고 박원순 시장이 한 20에서 17 정도로 떨어진 것 같고 대신에 안희정이 7%에서 10% 정도로 올라간 거 아니냐. 나는 좀 그렇게 봐요. 근데 안희정에 대한 관심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는 그 100명 중에 안희정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극소수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야권 대선 모임을 하면서 안희정 안철수는 떨어지고 안희정은 올라갔어. 안희정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박 시장은 대선 모임에서는 전혀 재미 못 봤어. 내가 볼 때 대선 후보 모임에서는 박 시장이 전혀 재미를 못 봤다. 그리고 이제 안희정이 좀 재미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선수는 여러분이 볼 때 지금 막 인터넷에서 이재명 빠들이 문재인이 지가 뭐라고 그 박근혜 명예를 보장해주냐 이랬잖아. 그죠? 그렇게 막 욕하고 있잖아. 그런데 문재인의 그 발언이 중도 세력에게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중도 세력에겐 먹혔어. 이재명 빠들이 문재인 지가 뭐라고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냐 이러면서 욕을 했잖아.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의 그 말이 그 새누리당을 찍었던 사람들에게는 먹혔다니까. 사람 신사적이네. 맞지? 그러니까 40대 50대에 그러니까는 새누리당을 찍었지만 야당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한 50대겠다. 50대에서 지난번엔 새누리당을 찍었는데 박근혜를 찍었는데 실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문재인의 그런 말을 보면서 도리어 사람 젠틀하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되면 막 복수의 정치를 안 하겠다. 실제로 복수의 정치를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준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게 아닐까. 내가 그랬잖아. 나는 사람들의 여론,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상 여론을 본단 말이에요. 예. 성향상 여론을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재명에 열광할 만한 사람은 국민 중에 한 6% 정도밖에 안 돼. 이재명처럼 선명한 그렇게 막말에 감동할 만한 사람이 한 국민 중에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 한 34% 정도는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오면 뭉칠 수 있는 표야. 나머지 34%가 그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오면 뭉칠 수 있는 최대표라고. 그러면 결국 34%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 전쟁인 거야. 6%는 늘 딴 표를 찍거든. 그러면 이 34%로는 절대로 대선에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중도층 공략인 거야. 중도 세력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부분. 그래서 문재인이 김종인을 데려오고 그리고 이번 발언도 내가 볼 때는 소위 그 중간층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골라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어필한 부분이 있다. 예. 난 어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고 저는 봤고요. 박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대선 그 후보 모임에서는 재미를 못 봤어. 근데 오늘 국무회의에 가가지고 확 질러버렸잖아. 오늘 국무회의에 가서 박 시장이 황교안과 그 일당들 사퇴하라고 그렇게 이제 지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그러니까는 요즘에 이제 박 시장이 나름 막 행보를 빨리 하고 있어. 좀 과격한 행보들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많은 이제 행동들을 했는데, 오늘 그 행동이 박 시장한테는 가장 좀 선명한 행동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가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왜냐면 다른 뭐 심상정이나 이재명이 다 했던 말이기 때문에 박 시장이 뭘 그렇게 대단한 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오늘 이제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 가서 확 지른 부분은, 저 사람 담대하다, 당당하다 정도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가 즉시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별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못 얻었어. 뭔 말인지 잘 모른 거야,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른 거야. 자기가 대통령 선거 못 나갈 걸 각오하더라도 박근혜가 사퇴해야 된다. 그 부분의 의미를 몰랐는데 오늘 그 박근혜 없는 국무회의에 가서 황교안이야 모든 내각이 총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적진에 가서 선포한 거거든. 그래서 박 시장의 다른 면을 보여줬다. 예. 박 시장의 다른 면을 좀 보여준 모습은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 박 시장은 내가 그랬잖아. 박 시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중도층이다. 박 시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그 중도층인데 이 중도층이 과연 박 시장의 오늘의 행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그러니까는 마음에 중도 세력이 두 가지 마음일 것 같아. 하나는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가벼워 보인 거 저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근데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시원한 면은 있으면서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요런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 박 시장의 그 지지층이 중도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는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고 지금 빨리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황교안이가 지금 권한대행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딜레마잖아. 황교안대로 물러나라고 얘기한 것이 시원한 면이 있는데 저건 조금 과격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는. 중도들이 어떻게 마음을 정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딱 드는 느낌은 그런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다. 예. 하여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라 그러나 좀 이 일부 네티즌들이 안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제까지는 안희정은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문재인이 호남 문제를 못 푼다면, 문재인이 호남 문제를 전혀 못 풀 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제 안희정에 대해서 옛날에는 안희정은 아니야 그랬던 사람들이 안희정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에 들어간 것 같다. 예. 적극적 검토에 들어갔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문재인, 안희정, 그 다음에 박원순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뭔가 그게 가능성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으로 어필된 것 같다. 제가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도 그래요? 응.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8명을 막 쭉 늘어나가지고 이제 이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 후보표를 분열시키려고 이제 그 안철수와 종편이 아이디어를 낸 게 지난번에 8명 모임이었는데 도리어 이 안철수는 확 꺼지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훅 빠진 거야.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막 남경필을 띄우는 거야. 탈당한 게 둘이란 말이야. 남경필하고 김용태. 근데 계속해서 지금 YTN이 남경필 사진만 하루 종일 보여주고 있어. 이건 뭐냐? 안철수를 어저께까지 계속 보여줬잖아요. 일요일까지. 근데 안철수는 보여주는 대로 자꾸만 지지율이 빠져.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남경필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안철수로 안 될 것 같으면 남경필은 어때? 이런 좀 선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내가 볼 때는 오늘 남경필을 자꾸 띄운 거는, 안철수에 대한 그 반감이, 비호감이 생각보다 높은 거 아니냐. 오늘 막 남경필을 막 띄워주는 그 이유가, 생각보다 쟤네들이 작전상, 원래 안철수가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작전상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은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이 후보 저 후보를 드러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홍정욱이도 한번 씩 건드려보고, 그 다음에 남경필을 막 보여주면서, 지금 분위기를 보는 것 같아. 간 보는 중인 것 같아. 저쪽 분위기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남경필이 안철수보다 나은 게 뭐냐. 안철수는 기자들 인터뷰를 못해. 기자회견을 못한다고. 기자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맞게 답을 못해. 그래서 안철수가 한 번도 CBS 인터뷰 제대로 못하는 거야. 묻는 말에 대대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안철수가 전화 인터뷰를 잘 못하는 거야. 진짜 이거 봉투에 왔네? 이해를 해주니까 그치 그까지 따내는 사람도 없는 거고. 좀 시간 없어. 수고하세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안철수를 이번 대선 야권 대선 후보들을 쭉 모아내서 뭔가 이렇게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존재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작전 실패한 것 같아. 제가 잘못 보는 거예요? 안철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할수록 별로 안 좋다, 나빠요가 늘어나는 분위기였어. 맞지? 페북에서도 안철수가 말하면 인상 국인 게 막 뜨더라고. 그러니까는 도리어 안철수는 이번 모임을 해가지고 비호감이 늘었어. 비호감이 늘고 좀 말하는 게 자기 딴에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작전상 실패한 거다. 안희정을 옆에 앉혀서. 차라리 이재명을 옆에 앉혔으면 안철수가 떴을 텐데 안희정을 옆에 앉히는 바람에 내가 볼 때는 조금 작전상 실패했어. 그리고 도리어 그 8명 모임에서는 안희정이 제일 장사 잘했어. 예. 그 8명의 대선 후보 모임에서는 안희정이 제일 남은 게 많아. 이익을 가장 많이 받고, 그리고 문재인 선수는 그 말로 이재명한테 까였지만 도리어 중도층에게는 신뢰를 그러니까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예. 저는 그렇게 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나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 나는 그렇게 봤어. 예. 나는 이제 그렇게 느꼈고, 그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동의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지금 정치 평론가들도 그렇게 하나? 다른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많아? 안희정만 많이 보였지. 그러니까 하여튼 해서 빨리 안지사를 만나야 돼. 안지사를 만나서 혹시 숨은 폭탄이 없는지, 만약에 선거 때 뭔가 터질 만한 게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 자,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탄핵 이야기. 예. 오늘
저기 김현정 쇼에 전직 헌재 재판관이 나왔어요. 이제는 탄핵 정국입니다. 야3당이 어제부로 모두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 비주류들과도 연대하기로 했죠. 이렇게 되면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죠. 아무리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될까요? 만약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대통령은 법적인 면죄부를 얻는 겁니다. 따라서 탄핵의 가장 중요한 관문은 헌법재판소인데요. 자,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분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지금부터 만나보지요. 김종대 전 재판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우선 이 정도면은 탄핵의 사유가 되는가 여기서부터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재판이 끝난 게 아니고 피의자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피의자인 상태. 네. 탄핵 추진이 가능합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헌법에 정한 탄핵 사유는요. 예. 헌법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에 위반이 있거나 예. 법률에 위반이 있으면 되지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당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헌법 법률 위반 안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렇게 대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 발표에 보면은요. 예. 180개의 범죄, 그거는 형법 및 각종 형사범에 위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99%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 그 정도면은 법률 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180여 개를 적시했고 그중에 99%는 검찰이 입증 가능하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탄핵은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일반 범죄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범죄처럼 하는 게 아니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죄목이면 탄핵이 가능한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헌법에 보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른 탄핵재판 대상자와는 다르게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중대한 위법사항. 과연 지금 이 적시된 것들이 그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하는가? 예를 들어 이번에 뇌물죄도 적시가 안 됐거든요. 직권남용 뭐 이런 거여서 다 합쳐봤자 그 형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단순한 법률 위반에 근데 도로교통법 위반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하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예.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100만 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전 국민의 뜻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예. 욕심만 내버리고요. 예. 자기 개인의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안 보일 뿐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는 것이 뭐 살인을 한다든지 내후 외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죠. 그럼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데 국민들이 지금 이 사람의 봉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모두 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미 중대한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 예. 그래 저희 더 이상 수백만 백성이 반대한다는데 하하. 그것이 국민 총인데 예. 그 법률 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중대성을 우리가 입증해내야 됩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가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네. 3분의 2가 찬성해서 국회 통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관문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남았죠. 헌법재판소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네.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 9명 중에 2명의 임기가 곧 끝난다지요? 네. 예, 예. 그럼 7명으로 탄핵 판결을 가는 겁니까? 그렇게
가는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여기에, 그 사이에 대통령이 임명을 빠르게 할 수는 없나요? 근데 탄핵이 됐으면 대통령은 직무집행이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리고 총리가 직무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리가 직무수행을 하는 그 직무수행은 임시적 직무수행이라고 보는 게 다수의 학설입니다. 예, 예. 그래서 본래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급 인사권까지도 예.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적인 의견이 강할 겁니다. 따라서 그 7명 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7명이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예. 의결 정족수도 나와 있지만은 예. 심리를 하기 위한 정족수가 나와 있습니다. 심리에 들어가기 위한 이 사건을 받아들인다. 아니면 이 사건을 재판을 해나가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핵이 통과가 되려면 9명 중에 6명 의결 정족수 3분의 2 맞는데 그 전에 이 사안을 심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심리 정족수가 7명. 심리를 해나가는 데 필요한 정족수. 예. 그래서 뭐 증거를 모집하고 예. 정부부처도 재판 아닌가요? 그렇죠. 그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도 봐야 될 것이고 예. 모여서 의논도 해야 될 것이고 하는 이런 심리를 해나가는 데는 7명 이상해야지 그 이하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7명 중에 2명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 7명이 남았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심리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돼 버리면은 아예 심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거 봐. 만약에 나는 우리 헌법재판관이 이걸 믿는 거야. 그렇게 할 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예. 그래도 무조건 탄핵을 막아내야 되겠다는 어떤 소신을 가진 한 명이 있다면 재판관이 있다면 딱 한 명이 있다면 이 한 명이 하하. 사퇴를 해버립니다. 난 이거 심리 못 하겠다라고 사퇴를 한 명이 해버리면 사퇴를 해버리면 헌재는 식물 헌재가 돼가지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갑니다. 못해요. 아예 표결조차 못 해보는 거네요. 그렇게 못하시오. 아하. 야, 이 부분은 이 일을 어떡하죠? 전혀 몰랐는데 이 부분은 전혀 몰랐는데 6명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헌재 재판관이 여기까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박근혜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정상적인 헌재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형사소추가 됐든 안 됐든 박근혜는 현재 이걸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고 탄핵할 수 있다. 그리고 탄핵할 만한 죄목도 맞다. 그런데 헌재 안에 지금 2명이 그만두고 나면 이 나머지 2명을 임명할 수 없다. 그럼 근데 7명이 이제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탄핵을 의결하는 게 9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의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의결하기 전에 탄핵 재판을 조사를 하는 게 심리야. 재판을 이제 조사하는 거. 얘가 죄가 있냐 없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심리를 하려면 7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헌재 이제 재판관 7명이 있어야 심리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박근혜를 탄핵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라고 단 한 명만 작심을 해도 얘가 헌법재판관을 사퇴해버리면 그러면 아예 심리가 안 된다는 거야. 심리 정족수 7명. 한 명만 사고가 나도 만약에 사퇴가 아니라 한 명이 유고시.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당한다든가. 갑자기 무슨 폭발사고로 죽는다든가. 이러면 탄핵 심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가 지금 탄핵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탄핵해라. 계속 나머지 들어볼게요. 한 명이 어쨌든 찬성하면 이건 되는 거구나라고만 우린 지금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걸 탄핵을 막아야겠다라는 단 한 명이 나 심리 못하겠어 사퇴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이 사안은 끝나버린다는 거군요. 계속 헌재 재판관이 보충될 때까지 공전을 하는데 예. 이 보충을 언제 해줍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나라가 굳이 하세월 혼란 속에 빠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한 명이 이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네. 무책임하게 사퇴를 해버릴 재판관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우리가 그랬잖아. 이 탄핵할 사유는 충분하지만 우리가 탄핵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헌재 시스템 때문이다. 지금 탄핵할 무슨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생길 수 있냐? 헌법재판관도 임기가 있어요. 예. 헌법재판관도 임기가 있고 지금 9명 중에 2명의 임기가 끝나 2월 달에. 그래서 지금 2명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2명이 지금 임기는 끝나는데 박근혜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탄핵시켜버리면 그 2명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도적인 모순인 거지,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 제도의 모순인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헌재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오늘 이 얘기 처음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는 9명 중에 6명이 박근혜 빠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건데 그나마 지금 7명이 다 심리를 해야 되는데 한 명만 죽거나 잘못돼도 사퇴해도 탄핵 심리 자체를 못하게 된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 그걸 믿고 지금 박근혜가 계속 탄핵해라 그러는 거야. 그 이유를 설명할게. 생각해보죠. 네. 7명으로 갑니다. 그러면 네. 7명이 법리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 민심, 여론 이런 건 얼마나 작용을 하나요? 이제 해보신 분으로서 심리를 아실 텐데. 작용합니다. 합니까? 특히 이 촛불을 들고 항의한다는 이 시위를요. 예. 청와대도 그러대요. 아주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하. 제 헌법재판관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 공직자의 본분입니다. 촛불 민심 분명히 압박이 된다. 이거 무시하고 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 지금 하셨어요. 예. 시간도 쟁점입니다. 도대체 탄핵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최장으로 계산할 땐 360일 걸릴 거다라는 계산도 있던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마도 저는요. 예. 한두 달 안에 헌재가 해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 하려면 한두 달 안에 해낼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재판을? 뭐 빨리 하면은 한 2달 안에 해낼 수 있다고 봐요. 2달 안에. 네, 2달 안에 할 수 있을 겁니다. 하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면은 63일 걸렸거든요. 예, 아니 밤새워서 하면 됩니다. 아, 밤새워서. 밤새. 아니 국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이거 봉사자들이 밤 좀 새우면 안 돼요? 안 될 리 없죠. 이거 지금 밤잠이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이런 상황. 그럼요. 예. 국민도 밤잠 안 자고 지금 촛불 들고 나라 바로 세우려고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려면 얼마든지 시간 단축할 수 있다. 합니다. 예. 김종대 재판관님. 예.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여쭙습니다만. 예. 만약 김종대 전 재판관께서 지금도 헌재 지키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이거 탄핵 찬성입니까? 그것은 후배 재판관들한테 부당한 힘을 가하는 것 같아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예. 후배 재판관들 저도 다들 아는데요. 예. 아주 정의롭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번 믿어보십시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아세요? 네. 네, 다 알죠.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보수하고 애국하고 무엇이 달라요? 보수 진보로서 가르는 것이 아니고, 예. 저는 이 사건은 애국 비애국으로 갈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 개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공과 사에서 갈려 나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분들 면면을 다 봤을 때 다 애국자입니까? 저는 막 그렇게 봅니다. 아주 그렇게 보세요.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예.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까? 예. 중간에 나 이거 사퇴하겠다라고 나올 분 한 분도 없을까요? 믿고 싶습니다, 그냥. 예, 믿고 싶습니다. 믿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요.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말을 들으면, 예,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래, 다 애국하니까 탄핵하겠지. 그 정의롭다. 꼴빡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정당 해산이 있어. 근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예, 이 헌법재판소가 1년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때, 그때, 근거 없이 해산했다니까.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때,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유가 뭐였냐면, 아로라는 혁명조직을 만들었다. 그래서 혁명조직을 만들어서 내란을 음모했다고 정당을 해산시킨 거야. 근데 대법원에서 한 달 뒤에, 아로의 실체가 없다고 그랬어. 그럼 뭐냐? 지금 이 헌법재판소는 증거가 분명히 있지 않은 이유로 정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야. 반헌법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고.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그 당시에 박근혜가 너무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의 뜻에 따라서 통진당을 해산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믿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믿고 싶다는 거지 믿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 남은 7명 중에 1명만 잘못돼도 탄핵 심판을 못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믿고 싶다는 얘기야. 이 또 왜 중요하냐? 자, 그런데 왜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다 똑같이 탄핵하라고 그럴까요? 자, 왜 박근혜나, 오늘의 메시지야. 왜 박근혜나 이명박이 계속해서 탄핵하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답을 찾았잖아. 황교안 체제를 원하는 거야. 황교안 체제. 지난번에 최재경이 소위 양다리라 그랬잖아. 친이 친박의 양다리다 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친이계가 고위직 임명권에 이제 한 발짝 들어섰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봐봐. 왜 추미애가 계속해서 총리 인준을 거부하고 있겠냐고. 총리 인준을 계속 거부하고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뭐냐. 더민주 지도부에서 추미애와 그 일당들이. 그 이유가 딱 하나야. 황교안 체제. 이명박이 원하는 거야. 이명박이 원하는 게 황교안 체제. 그걸 어떻게 느꼈냐? 황교안이가 가가지고 페루에 가서 사진 찍은 거,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했더라고. 황교안이가 페루에 가서 그 페루 전통의상 입고 오바마 바로 밑에서 사진을 찍었어. 그걸 막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거든? 근데 그걸 사진을 쫙 보도한 이유가 뭐냐? 그거구나. 황교안 체제를 원하는 거구나. 왜? 황교안이 소위 이명박이 키워서 박근혜까지 선택한 인물이거든. 이명박이 키워서 박근혜까지 선택한 인물이고, 그리고 박근혜가 사자방 비리 수사하겠다고 막 그럴 때, 그때 이명박이 황교안 불러가지고 지령을 내리려다가 기자들이 먼저 덮치는 바람에 이명박이 도망갔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황교안이 혼자서 이명박 기다리고서 있는 거 사진 찍혔어. 그게 황교안이야. 그러니까 이 황교안은 박근혜와 이명박의 교집합인 거야. 박근혜와 이명박의 교집합. 그래서 최재경과 황교안으로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미 합의를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박근혜도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업무 복귀하겠다. 이명박한테 권한 반을 줬으니까 최재경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황교안 체제를 유지하겠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을 이명박이 황교안 체제를 원하고 있다. 언론도. 그래서 새로운 총리를 계속 안 내놓고 있는 거야. 틀릴 수도 있는데, 오늘의 팩션, 오늘의 소설, 오늘의 망치부인의 소설은
이거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왜 저렇게 시간을 끌까? 총리를 그냥 뽑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박근혜와 아니 그 추미애와 그 저기